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오늘은 가성비도 뛰어나면서 사용자들의 평가와 제 개인적인 사용 소감 역시 좋았던 레트로 게임기를 준비했어요. 파워키디의 RGB30입니다. 특색있는 1:1 화면비와 RK3566 칩셋의 준수한 성능으로 PSP까지를 어느 정도는 커버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기기예요. 차분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제품은 네이버 쇼핑몰 월광보합 레트로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32기가 젤로스 OS와 512기가 게임롬 메모리도 같이 와서 오늘은 이 OS와 게임 메모리를 기준으로 리뷰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보세요.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어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패키지입니다. 가운데 파워키디 로고와 제품명이 적혀 있어요. 상자 안에는 이런 물건들이 제공되는데 USB-C 타입 케이블, 중문, 영문 간단 설명서, 그리고 월광보합 레트로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한글 패치 메모리용 설명서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아마도 이걸 보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제법 유용했습니다.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 월광보합 레트로에서 제공받은 젤로스 OS가 샌디스크 32기가 마이크로 SD에 설치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삼성 512기가 마이크로 SD에 담겨서 왔는데 참고로 이것들은 홈페이지 옵션에서 추가금을 주고 선택하는 항목들이더군요. 게임 메모리의 용량이 크면 당연히 들어간 게임도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게임 리스트가 업체 측 홈페이지에 링크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스펙입니다. 가로는 144, 세로는 87, 폭은 19mm, 시축결과 무게는 201g. 제가 리뷰했던 기기로는 X55와 353V에 들어있던 그 칩셋인데 RK3566 칩셋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완전 현역인 프로세서이고 배터리는 4100mAh, 2A 차징을 C타입 포트로 지원합니다. 4인치 디스플레이는 1:1 화면 비율인데 720에 720 해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LPDDR4 1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요. 단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진 갤럭시 버즈2를 블루투스 연동을 시키려고 했더니 이건 안 되더군요. 다른 분의 후기를 보면 블루투스 컨트롤러에 연결이 가능한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듯 했어요. 참조하세요. 기기 디자인을 보죠. 제가 받은 건 퍼플 컬러인데 표면이 다소 보들보들한 질감에 파스텔 톤이 살짝 섞인 조금 연한 보라색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이 제법 이쁘고 아무래도 1:1 화면 비를 갖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게임기들과는 디자인의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전면 상단에는 셀렉트 스타트 버튼, 십자키 ABXY 버튼, LED 아날로그 스틱이 2개, 둘 다 L3, R3를 지원합니다. 누르면 인식을 해요. 그리고 스피커가 하단에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면 미니 HDMI 포트가 가운데에 보이는데 TV 아웃에 사용을 하고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리셋, 그리고 온오프 버튼, R1, R2, L1, L2 버튼이 양쪽 사이드에 늘어서 있는데 이 버튼의 배열을 보면 아시겠지만 R2, L2 버튼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솟아있긴 한데 실제 인게임 시 급하게 누를 경우 조작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전 게임들의 경우 R1, L1 버튼만의 조작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인게임상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R1, L1 버튼은 꼭 위에서 아래로 눌러야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측면부 쪽에서 눌러도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이건 장점입니다. 하단을 보면 좌측에 일단 USB 포트 이쪽으로 충전을 하면 되세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OTG 포트, OS 슬롯과 게임 롬 슬롯 둘 다 TF 슬롯인데 참고로 이 기기 제가 알기로 스펙상 256기가까지만 메모리 인식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받은 512기가 게임 롬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인식하더군요. 같이 받은 OS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SD들을 한번 빼볼게요. 이게 OS가 설치된 30기가 샌디스크 메모리였고요. 요게 삼성 512기가 게임롬 메모리입니다. 가운데에는 3.5파이 이어폰 잭이 위치합니다. 후면을 보면 이거 그냥 완전 민자라고 봐야 되죠. 그리프 쪽에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이 기기에 단점이 발생하는데 그립감이 좋질 못합니다. 대신 기기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휴대성은 더 올라가는 장점이 발생하는데 기존 X55를 보면 아시겠지만 파워키디가 그립감 좋게 기기를 만들 줄 모르는 회사도 아니고 아마도 휴대성과 이 납작한 외관을 지향해서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한 게 아닌가 추측되더군요. 또 처음 기기를 쥐었을 때 아무래도 안정감이 적고 어색한
한데 계속 쓰다 보면 물론 그립감이 좋지 못한 건 맞지만 플레이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참조하시는데 그럼에도 계속 그립감이 적응이 안 되신다면 별매되는 그립 파츠가 있었어요. 구입을 해서 후면에 장착해 봄직도 합니다. 이제 기기를 한번 켜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리뷰는 월광보합 레트로에서 같이 제공을 받은 젤로스 OS 메모리와 512기가 게임 메모리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젤로스 로고가 뜨고요. 잠시 뒤에 보면 패스트 모드 로고가 뜨더라고요. 부팅 시간은 좀 느린 편인데 약 40초 정도가 걸리더군요. 진입한 화면입니다. 참고로 기기를 방치하면 스크린 세이버처럼 화면에 랜덤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들이 막 나오고 어떤 게임인지가 소개됩니다. 일단 즐겨찾기 기능 같은 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워낙에 많은 게임 플랫폼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계속 넘겨드릴 테니까 육안으로 확인을 하세요. 페미컴, 슈페미, 게임보이, 게임보이 컬러, 어드밴스, 닌텐도 64, DS, 세가 마스터 시스템, 메가드라이브, 메가 CD, 세턴, 드림캐스트, 게임기어, 네오지오, 포켓, 포켓 컬러, 원더스완, 원더스완 컬러, 플스1, PSP 이런 대표적인 게임 플랫폼들은 다 들어가 있고 MSX, 아케이드, 마메, 고전 PC 게임들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뭐가 더 많아요. 아케이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장르별로 게임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 들어가 보면 게임 타이틀 리스트가 역시나 모두 한글화가 되어 있더군요. 또한 게임 롬들도 인게임상에서 한글화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임 플랫폼과 게임 타이틀 면에서 압도적인 볼륨감에 해당해요. 즐겨찾기는 원하는 게임 타이틀 위에서 X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메뉴 역시 초기부터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타트를 눌러보면 각종 설정 메뉴들이 쭉 하고 나오는데 블루투스, 와이파이 세팅 등도 가능합니다. 기기 전원을 끌 때는 하단에 종료 항목으로 들어가서 기기를 끄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다시 셀렉트를 한번 눌러보면 좀 더 쉽게 전원 오프나 화면 보호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호기를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하단에는 어떤 게임 플랫폼인지와 게임명도 적혀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촬영한 게임 플레이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일단 성능 테스트부터 할게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임은 PSP의 철권 6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PSP 게임을 하게 되면 상하단에 화면 손실이 크죠. 뒤쪽에 지하철이 지나갈 때 렉이 있었고요. 커맨드 자체는 괜찮게 잘 나가요. 게임 세팅 상태 보여드릴게요. 해상도 100고요. 프레임 생략 다 꺼진 상태고 딱 순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 배경에 특별하게 복잡한 효과 같은 게 지나가지 않는다면 플레이는 다 정상적으로 잘 가능하고 지금은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또 렉이 크게 보이질 않네요. 이 정도면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플레이에 별 문제는 없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레임 생략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다음은 PSP의 God of War Chain of Olympus입니다. 3566칩셋에서는 보통 이 게임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긴 어려워요. 현재 해상도 1배의 프레임 생략은 2를 주었고요. 일단 버퍼 효과 건너뛰기는 넣지 않겠습니다. 초반 영상 재생도 일정 부분 렉이 느껴져요. 네, 프레임 생략 2를 둔 상태에서는 정상 플레이는 어렵고요. God of War Chain of Olympus의 경우 이 도입부 장면이 배경에 깔리는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렉을 제법 유발합니다. 지금 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씬은 정상 플레이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참고로 프레임 생략을 3으로 만들게 되면 플레이가 가능하긴 한데 반대로 말했을 때 프레임 생략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보기도 불편하고 버튼 액션 시에 타이밍 맞추기도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추가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과거 X55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프레임 생략은 2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버프 효과 건너뛰기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배경이 밤처럼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효과들이 상당 부분 생략되게 되는데 대신에 플레이는 좀 더 원활해지는 면을 보여요. 또 버퍼 효과 건너뛰기 설정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동영상이 검은 화면으로 처리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해서 RGB30에서 갓 오브 워 체인 오브 올림푸스의 경우에는 아쉬운 대로 막 어떻게든 설정을 만지면 플레이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정상 플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드림캐스트의 데드 오어 라이브 2입니다. 이 정도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드림캐스트 쪽은 플레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동영상은 살짝씩 렉이 느껴져요. 다음은 아케이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던 헤비 스매시입니다. 이것도 참 어렸을 때 엄청 열심히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인데 아직 왕년 실력 살아있네요. 다음은 아케이드 쪽에 들어있던 원더보이 몬스터랜드예요. 한글화가 다 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램덩크입니다. 오랜만에 해보려니까 더럽게 못하네요. 잠깐만. 들어가야 돼! 이거 첫 번째 스테이지를 이렇게 할 일이야? 됐다. 이제 감 좀 잡은 것 같아요. 메탈 슬러그 이런 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뭔 핵, 막 이렇게 버전별로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이 기기에 이 디스플레이 비율에 진가가 드러나는 게임 장르인데 세로형 슈팅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화면 널찍널찍하고 가득 차가지고 참 괜찮더라고요.
이런 장르의 게임을 할 때는 확실히 일반적인 3.5인치 가로 비율의 게임기들과 차이가 큽니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조금 전에는 건버드를 했었고 지금은 1945예요. 신덴으로 할 거고요. 게임 볼륨도 적다라는 느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소리를 일부러 줄여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질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전국 에이스예요. 역시나 가득가득 차는 화면이 참 보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닌텐도 DS에서도 화면상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당한 걸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포켓몬스터 화이트 2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 이 게임 해본 적은 없어요. L2, R2를 활용해서 화면 배치를 바꿀 수 있네요. 이 기기는 화면에 터치 기능이 없죠. 아날로그 스틱을 활용해서 하단에 포인터를 움직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작은 짝대기 같은 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상하단에 화면을 다 띄워둔 상태에서도 텍스트 식별에는 별 무리가 없고요. 화면 사이즈가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웨이 삼국지 3 PC 버전이에요. 아날로그 스틱을 활용해서 마우스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민한 조작은 좀 어려워요. 바로 전투로 들어가 볼게요. 이겼네요. 슈퍼로봇 대전 A 포토볼입니다. 한글화가 다 되어 있고요.
다음은 PSP 극막의 존이에요. 다음은 네오지오 4K 킹 오브 파이터 R2입니다. 네오지오 포켓도 화면이 꽉 차는 게 장점이죠. 던전 앤 드래곤 2입니다. 다음은 천지를 먹다 2 한글판이에요. 다음은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입니다. 마지막으로 PSP 안에 들어있는 게임 리스트들 쭉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정지 화면으로 두시고 확인하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추가 플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한 파워키디 RGB30. 일단 단점은 그립감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휴대성과 심플한 외관을 챙기는 대신 좋지 못한 그립감을 갖게 되었어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 후면 쪽에 발열이 어느 정도 느껴졌는데 얇은 기기 외형을 채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실사용상에 막 문제가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후면 쪽에 벤팅홀 같은 걸 좀 더 뚫어두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부터는 장점입니다. 일단 제가 받은 퍼플 컬러 기준 게임기의 디자인이 화면비와 얇은 외형 때문에 기존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와는 차별화되는 느낌이 있으면서 색감이 퍼플 컬러 기준 제법 예쁘고 마음에 들었어요. 기기의 외적 완성도 역시 파워키디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발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깔만한 부분이 딱히 크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조작감 역시 동일한 선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AB, XY 버튼에서 약간의 유격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엠버릭 대비 탁 튀게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려운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조작감은 괜찮은 편이었는데 단 이미 말씀드렸듯 R2, L2 버튼은 인게임 중에 빠르게 누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게임 플레이상 빠르게 누를 일이 잘 없는 버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소수의 타이틀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화면 비율의 경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말 큰 빛을 발하는 장르들,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나 고전 PC 게임 같은 것들은 참 좋았고, 16:9 비율 게임에선 디스플레이를 다 살리지 못하는데 하지만 여타 3.5인치 디스플레이 기기들 대비 딱히 표시 화면이 작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1:1 화면비를 채택하면서 기기가 위로 길어졌고 휴대성에 일부 손해를 봤는데, 가로비가 긴 게임 플레이 시 휴대성의 손실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세로비가 길거나 1:1 비율에 가까운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 휴대성의 손실을 덮고도 한참 남을 만큼의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장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앞에서 보여드렸듯 PSP 철권 6까지는 특별히 프레임 생략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드림캐스트는 일부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단 PSP의 갓 오브 워급의 게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어떻게든 해보려고 세팅을 만지면 할 수는 있는데 정상 플레이는 아닙니다. 또 화면 비율 때문에 닌텐도 DS를 즐기는 분들께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점 기억하세요.
가성비의 경우 R36S가 워낙에 저렴해서 어떤 기기를 거기다 갖다 대도 가성비로는 이기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기기는 비교시 더 고사양의 칩셋을 탑재하고 있고 기기 만듦새도 더 좋은, 그리고 가격대도 더 비싼 포지션에 해당하는데 RGB30 자체적으로 본다면 가성비 역시 참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족도가 높았고 마음에 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